안녕하십니까. 이곳 한강 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과 올림픽대교 남단 사이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서쪽 방향 약 4k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올림픽대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대교입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설된 올림픽대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판도 있습니다. 자, 이곳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판인데요. 자, 잠실대교 아래에 설치된 잠실 수중보로 인해서 그 동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자, 일반 배들이 운항할 수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 잠실대교 동쪽 구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대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대교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경이 굉장히 멋집니다. 자, 그 다음에 동쪽 방향입니다. 팔당대교 방향인데요. 자, 제가 이제 제 서쪽 방향 잠실 석촌호수 롯데월드타워 방향으로 힘차게 출발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는 롯데월드타워 방향으로, 즉 서쪽 방향으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오늘 현재 시각은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56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지금은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도 입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사관학교보다 훨씬 입학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군대의 장교를 육성하는 아카데미 사관학교, 미국의 육해 공군 사관학교 입학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요. 아이비리그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비유할 만큼 어려운데요. 미국의 3군 사관학교, 6회 공군 사관학교 입학하기도 아이비리그 입학에 버금가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먼저 3군 사관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또 언제 설립이 됐고 또 입학하는 조건이 어떤지 등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교 남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서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육해 공군 사관학교가 언제 설립됐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50개 주 중에 가장 유명한 뉴욕주의 허드슨강 중류의 웨스트 포인트시라는 도시에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가 1802년에 설립됐습니다. 자, 올해 2024년인데요. 지금부터 무려 222년 전, 1802년에 미국 뉴욕주 허드슨강 중류 웨스트 포인트라는 도시에 1802년에 설립된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자, 왜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지,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냐면
그 육군사관학교는 허드슨강 중류에 있는데요. 허드슨강 하류에 미국 뉴욕 맨해튼이 있고, 그곳에서 대서양과 만나는데요. 대서양과 허드슨강 하류가 만나는 지점에 웨스트 포인트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 이름이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관문이 뉴욕 맨해튼 바로 입구에 있는 허드슨강 하류와 대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웨스트 포인트라는 요새가 있는데요. 그 요새 이름을 따와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칭합니다. 지금부터 222년 전 1802년에 미국 뉴욕주 허드슨강 중류에 개교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해군사관학교는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주도인, 주의 수도를 주도라고 하죠. 미국 메릴랜드주의 주도인 아나폴리스에 1845년에 해군사관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자, 해군사관학교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1845년에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개교한 해군사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 공군사관학교입니다. 자, 에어포스 공군이죠. 미국의 공군사관학교는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에 1954년에 미국의 공군사관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육군이나 해군사관학교에 비해서는 공군사관학교 개교 연도가 늦죠. 1954년에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에 미국의 공군사관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이유가 육군 해군사관학교에 비해서 공군사관학교의 개교가 늦은 이유가, 원래 미국은 육해공군 3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미국은 육군과 해군만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공군은 있지 않고 육군과 해군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에 1942년 6월 초순에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을 격침시켰던 1942년 6월 초순의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미군의 어떤 전투기, 폭격기들이 그렇게 맹활약을 했냐라는 의문이 드시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에 전투기, 폭격기들은 육군 항공대 소속이었습니다. 공군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폭격기, 전투기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공군이 아닌 육군 항공대 소속이었습니다. 자,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정도 있다 1947년에 미국의 공군이 창설이 됐고요. 육군 항공대에서 분리해서 미국 공군이 창설된 게 1947년이고, 그로부터 7년 후인 1954년에 공군사관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자, 이상 미국의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위치와 개교 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입학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입학하기가 어려운지. 아이비리그, 즉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입학에 버금가는 그 수준으로 입학하기가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 미국의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학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의 사관학교는 총 5가지 종류입니다. 우리나라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간호사관학교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관학교가 5가지 종류입니다. 5가지 종류. 먼저 첫째 육군사관학교, 둘째 해군사관학교, 셋째 공군사관학교, 넷째 해양사관학교, 다섯째 해안경비사관학교. 자, 미국 지금 소리가 지하철 2호선이 잠실 철교를 통과하는 소리입니다. 지하철 2호선이 잠실 철교를 통과하면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미국의 이 경사길로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사길 잠실 철교 남단에서 잠실대교 남단까지 800m 거리인데요. 자, 그 중간에 이처럼 경사길이 있습니다. 자전거 경사길. 한강 자전거길 서울 구간은 경사길이 거의 없는 편인데요. 여기가 이례적으로 한강 자전거길 서울 구간에서의 경사길입니다. 자, 미국의 사관학교가 5가지 종류, 육군, 해군, 공군, 해양, 해안경비 5가지 종류의 사관학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해안경비사관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사관학교는 입학 조건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해안경비사관학교만 좀 다르고 나머지 4개 사관학교, 지금까지 오르막길이었고 지금부터 내리막길입니다. 5개 사관학교 중에 해안경비사관학교만 다르고 나머지 4개 사관학교는 입학 조건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뭘 가지고 입학을 하냐? 가장 중요한 게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그 외에는 이제 고등학교 성적, 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SAT 성적, 또 신체검사, 건강검진, 또 에세이 작성,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자, 추천서. 제 동생의 아들이 지금 해군사관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요. 동생의 아들이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해군사관학교 입학하기가 저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 동생의 아들이니까 저한테는 조카가 해군사관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진해구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자, 그런데 입학할 때 그렇게 어렵게 입학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미국의 5개 사관학교 중에 해안경비사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사관학교, 즉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양사관학교 이상 4개 사관학교는 입학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게 추천서인데요. 추천서, 뭐 학교장 추천서 이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의 추천서가 필요하냐면 4가지 종류 중에 한 분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통령, 미국 대통령. 두 번째, 미국 부통령. 세 번째, 미국 연방 상원의원. 네 번째, 연방 하원의원. 이 4가지 선출직 공무원들 중에 한 분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죠. 미국 대통령, 부통령,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4가지 종류의 선출직 공무원들 중에 한 분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또는 전쟁에서 여기 멋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대교 남단에 도착했는데요.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서쪽 방향
약 10km 지점에 한강이 있는데요. 한강에 도달하기 전에 자 여기 자전거길, 자 자전거길, 그 다음에 산책로입니다. 자 저희 불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쪽 방향 잠실대교 수중보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 전방 약 10km 지점에 전방 약 10km 지점에 남산 해발 262m 고지 남산 1호 남산 타워가 보이고요. 그 남산 도달하기 전에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산까지의 사이에 뚝섬 유원지가 보입니다. 뚝섬 유원지. 뚝섬 유원지에서 저게 드론 쇼라고 합니다. 드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실대교 남단인데요. 자 여기서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 약 10km 지점에 서울 남산 해발 262m 고지 위로 남산 타워가 보이고요. 이곳 잠실대교 남단하고 남산 사이 중간쯤에 뚝섬 유원지가 보입니다.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약 한 4km 지점에 뚝섬 유원지가 보이는데요. 자, 뚝섬 유원지에서 방금 드론 쇼가 있었습니다. 드론 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자, 현재 시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 9분입니다. 자, 잠실대교 남단에서 서쪽 방향 약 2.5km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의 지붕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대교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잠실대교 수중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수중보 물막이 시설 때문에 잠실대교 동쪽의 한강 수면이 잠실대교 서쪽의 한강 수면보다 약 3m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잠실대교 서쪽의 한강물이 잠실대교 동쪽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설이 잠실대교 수중보인데요. 그래서 잠실대교 동쪽 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아까 올림픽대교 근처에서 출발할 때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판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잠실대교 수중보 때문에 그 동쪽 구역은 이제 상수원 수중보를 설치함으로써 잠실대교 동쪽 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동쪽 구역이 서쪽 구역보다 한강 수면 강 수위가 3m 정도 높기 때문에 서쪽 구역에 있는 한강물이 동쪽 구역으로 유입이 안 돼서 섞이지 않아서 동쪽 구역의 상수원이 보호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서쪽 방향 약 4km 지점에 뚝섬 유원지에서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약간 희미하게 보입니다. 육안상으로는 어느 정도 보이는데 카메라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드론쇼. 자, 지구본 이런 것을 보이는 드론쇼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자, 지구본 아시죠? 지구의라고 하죠. 지구본 모양을 형상화시키는 드론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멋집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내일 오늘이 10월 4일인데요. 오늘은 10월 4일이고 내일 10월 5일 날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 있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여의도에서 내일 10월 5일 토요일 날 세계 불꽃 축제를 하는데요. 한화그룹에서 한화그룹에서 우리나라 재계 서열 7위에 해당되는 한화그룹에서 한화생명빌딩, 예전에 육삼빌딩이 대한생명빌딩이었는데 10수년 전에 한화그룹에서 인수해서 지금은 대한생명이 아니라 한화생명이죠. 그 육삼빌딩에서 육삼빌딩 앞 원효대교 앞 그곳에서 세계 불꽃축제를 하는데요. 내일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죠. 저는 그 세계 불꽃축제 2번 가봤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여의도 그 육삼빌딩 앞에서 한번 관전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전에는 한강 건너편 용산 이촌 한강공원,
이촌 한강공원에서 한강 건너편에 그 불꽃 축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 갔을 때 첫 번째는 그 불꽃 축제가 있는 63빌딩 바로 앞에 그곳에 간 적이 있었던 게 20년쯤 전이고요.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에는 너무 그쪽이 막히니까 한강 건너편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에서 불꽃놀이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계속 뚝섬 요원지에서 드론 쇼가 펼쳐집니다. 자, 이곳에서 잠실대교 남단인데요. 저 남쪽 방향 롯데월드타워의 상층부가 보입니다. 제가 롯데월드타워 쪽으로 즉 남쪽으로 1km 지점에 있는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곳 자전거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한강 자전거 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산책로 겸 조깅로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 방향, 즉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대교 남단과 잠실대교 남단에 있는 이 경사로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인데요. 경사로, 자전거를 끌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이처럼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를 타고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제가 이 경사로를 다 올라가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잠실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자, 오르막길을 오르니까 힘듭니다. 오르막길을 뛰어가니까. 오르막길 거의 다 왔습니다. 다리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다리가 이거 무너지는 것 아니겠죠? 자, 다리 위에 섰습니다. 자, 잠실대교 남단에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잠실대교 남단에서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학 추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추측은 우리나라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학교장 추천서 이런 게 기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미국의 5개 사관학교 중에 해안경비사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사관학교는 공통적으로 추천서가 필요한데요. 그 추천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의 추천서가 있거나 부통령의 추천서가 있거나 연방 상원 의원 100명 중에 1명의 추천서가 있거나 연방 하원 의원 438명 중에 1명의 추천서가 있거나 이상 4가지 종류의 선출직 공무원들 중에 한 분의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그게 없다. 그럼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 부모님이 명예훈장을 받았을 경우, 전쟁에 나가서 부모님이 명예훈장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자녀들은 추천서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부통령, 연방 상원 의원 100명 중에 1명, 연방 하원 의원 438명 중에 1명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이 전쟁에 참가하셔서 명예훈장을 받아야 됩니다. 명예훈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사관학교에 입학할 때
그 추천서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미국의 4개 사관학교는 입학하기가 까다로운데요. 자, 미국에 아까 대통령이나 부통령 추천서 받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연방 상원 의원 100명 중에 1명이나 연방 하원 의원 438명 중에 1명이나 이분들의 추천서는 받기가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자, 여기 건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방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8명, 합해가지고 538명인데요. 인구 비례를 따져볼까요?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은 인구가 3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7배에 가깝죠.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 정도, 미국의 인구 3억 4천만 명 정도. 미국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7배 가까운데요. 그럼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기 때문에 7배 하면 대략 한 2만 1,000명이죠. 2,100명이죠. 2,100명. 자, 그런데 7개 가깝다 했지 7배는 아니기 때문에 2,100명이 아니라 대략 2,000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구 비례로 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 상원 하원 의원은 총 2,000명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미국의 연방 상원 하원 의원은 2,000명 정도가 아니라 다 합해봐야 538명밖에 안 됩니다. 연방 상원 의원 100명, 연방 하원 의원 438명, 합계 53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희소 가치.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미국의 연방 상원 하원 의원들이 훨씬 더 희소 가치가 있죠. 특히나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 438명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지만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나 됩니다. 6년. 그러니까 또 연방 하원 의원은 438명인데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밖에 안 되니까 연방 상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보다 훨씬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왜 미국은 그렇게 연방 상원 의원이 100명이고 연방 하원 의원이 438명이냐? 그 이유는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롯데월드타워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는 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접해 있기도 하고요.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실역 사거리를 횡단보도 뛰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롯데백화점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 디파트먼트 스토어, 롯데백화점 잠실점입니다. 자,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잠실역 사거리 남서쪽 코너에 있습니다. 자, 계속 남쪽 방향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이 100명이고 연방 하원 의원이 438명인데요. 그 숫자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숫자를 합한 538명이 앞으로 약 한 달 후에 있는 11월 5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간접 선거 방식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동일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538명인데요. 그 숫자는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과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 합한 숫자가 538명인데요. 그 숫자가 바로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이고 연방 하원 의원은 438명이냐면,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각 주별로 50개 주 각 주별로 2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50개 주이니까 주별로 2명이면 100명이죠. 미국의 50개 주. 자, 이곳에서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50개 주 각 주별로 2명씩 뽑습니다.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 주별로 2명씩 뽑는 게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은 각 주별로 2명씩 총 50개 주니까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을 뽑습니다. 반면에 연방 하원 의원은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뽑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캐나다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 3,900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캐나다 인구하고 비슷한 3,900만 명 정도 돼서 연방 하원 의원은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52명입니다. 52명. 반면에 인구가 가장 적은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는 인구가 약 59만 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의 주인데도 인구가 59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와이오밍주는 인구가 가장 적죠. 그래서 와이오밍주는 연방 하원 의원을 한 명밖에 안 뽑습니다. 한 명. 또 알래스카주는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인데요. 그렇지만 인구는 약 60 몇만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알래스카주도 연방 하원 의원은 한 명밖에 안 뽑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은 평균적으로 인구 한 60만 명당 한 명꼴로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방 하원 의원은 주별로 50개 주 각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는데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인구 55에서 60만 명당 한 명꼴로 연방 하원 의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 의원 숫자 52명, 연방 상원 의원 숫자 2명 해서 총 54명인데요. 그 숫자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하고 똑같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도착했습니다. 자, 가방을 내려놓고요.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쪽 조깅로의 풍경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미국 50개 주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3,900만 명 정도.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연방 하원 의원을 뽑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52명, 연방 상원 의원 숫자 2명,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주별로 2명씩만 뽑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 의원 숫자 52명, 연방 상원 의원 숫자 2명, 합하면 54명입니다. 그게 대통령 선거인단 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수죠. 그 다음에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 거기는 연방 하원 의원 1명, 연방 상원 의원 2명에서 총 3명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배정되어 있고요. 알래스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연방 하원 의원은 결국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아가지고 50개 주가 435명을 뽑고요.
거기에다가 50개 주에 속하지 않는 수도 워싱턴 DC는 연방 하원 의원이 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주의 연방 하원 의원 숫자 다 합하면 435명, 거기에다 수도 워싱턴 DC 3명을 합하니까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438명이고요. 거기에다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을 합하면 538명입니다. 그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와 동일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또 해양사관학교 총 4개 사관학교는 그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 또 연방 상원 의원 100명 중에 1명 또 연방 하원 의원 438명 중에 1명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명 정도, 미국은 인구가 우리의 7배인 3억 4천만 명, 미국은 우리 인구의, 대한민국 인구의 약 7배 정도에 해당되는 3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우리나라가 300명이니까 미국은 국회의원이 7배, 즉 한 2,000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방 상원의원 100명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 438명 합해서 53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연방 의원들이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희소 가치가 있는 연방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또 대통령이나 부통령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부모님이 전쟁에 출전하셔가지고 참전하셔가지고 명예훈장을 받으시면 그 자녀는 또 그 추천서에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사관학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그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듯이 미국의 사관학교에 입학하기도 그것에 버금가는 그러한 난이도,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에다가 또 대학 수능 시험이라 할 수 있는 SAT 성적, 그 다음에 신체검사, 체력검사 이런 건 다 기본인데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평균 A학점이어야 됩니다. A학점. 그 정도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군대의 장교를 육성하는 미국의 사관학교의 입학 조건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입니다. 그 다음에 서호의 남쪽 조깅로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 이 매직 아일랜드를 찾은 이용객들이 서호 한복판에서 초승달 모양의 유람 보트를 타고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송파대로인데요. 자, 송파대로 북쪽 방향입니다. 송파대로 북쪽 방향 전방 약 400m 지점에 잠실역 사거리, 전방 약 1km 지점에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제가 잠실대교 남단에서 그 뚝섬 유원지 방향 드론쇼를 촬영하다가 이쪽 남쪽으로 약 1km 내려와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송파대로고, 그 다음에 송파대로 남쪽 방향입니다. 전방 약 8km 지점에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이 있고, 그곳에서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가 만나고요. 그 주변이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동쪽 방향입니다. 이 송파대로 이 길이 잠실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뻗어 있습니다. 이 송파대로 아래가 굴다리가 있는데요. 그 굴다리가 지금 비추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지금 비추고 있는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입니다. 그리고 자, 동호 방향인데요.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는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잠실 석촌호수 동호, 지금 비추고 있는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접해 있고요. 또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송파대로 촬영하고 있는데요. 남쪽 방향, 경기도 성남시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잠실역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남쪽 방향, 잠실역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 자, 현재 시각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 34분입니다. 자, 이제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자, 평안한 주말, 즐거운 주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 화이팅! 이쪽 방향으로도 찍겠습니다. 자,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 화이팅! 자, 이쪽 잠실 석촌호수에서 또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 비추고 있는 방향이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저쪽이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이곳은 자, 이곳 제가 마무리 1분 정도만 멘트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 35분 정도 됐는데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0월 4일까지 무려 22년 7개월 4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22년 7개월 4일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했습니다.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6회 정도 되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 했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했고요. 자,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만 120km에 약 69%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6,8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 22년 7개월 4일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정도 되니까 잠실 석촌호수 1.5바퀴 정도 달렸습니다. 22년 7개월 4일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잠실 석촌호수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평균적으로 3.4km, 1.5바퀴씩 달린 셈입니다. 석촌호수가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 2,563m이기 때문에 3.4km면 대략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1.5바퀴를 달린 겁니다. 22년 7개월 4일 동안 평균적으로 일평균 훈련거리 석촌호수 1.5바퀴 3.4km씩 달려왔습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화이팅! 자, 평안한 주말 되세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